판문점 선언 문장에 계급투쟁 논하는 조갑재 기자의 놀이동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정은과 문장의 만남 그리고 북한산 잔물 여기 이거에 대해서 보면 늘 일관된 메시지가 있죠. 대승불교적 공식으로 북한의 그 부족주의적인 아니면 사회주의 시족주의적인 권력의 집중을 논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란 단체는 그 공안 전문가들이 과거 많이 논했는데 이제 공안 전문가들이 설명을 안 해주고 조갑재 기자가 너무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알아서 각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남로당하고 북로당이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북한의 조정당에서 남북연색회의 이후에 남로당하고 북로당이 합쳐서 그 북한 공산당의 외곽 단체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남북 문제에서 꼭꼭 끼어듭니다. 김여정이가 문재왕을 비난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북한 중심주의에 그렇게 어긋나는 거는 인정치 않겠다. 그러니까 김여정 생각은 철저하게 중국식 부족주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서구적인 그런 거 인정치 않겠다. 결국은 좌익들의 조상신이 북한 평양 측에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회주의식 남반도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그거는 북한에 있다. 그 북한에 있는 공산혁명가들의 영혼의 조상숭배 정신이 권력이다. 그 조선왕조가 그 조상신 모시는 거로 군주 권력 하죠. 김여정이는 문장이 평양 중심이라는 당성을 안 하는 지방 방송한 거로 본 거죠. 남북연석회의 이후에 건국 반대 운동이 곧 좌익 시점은 통일민족국가 수립으로 그 민주통일운동은 꼭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운동이죠. 예, 이런 거였습니다. 다 속였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안 끼면 간단한데 세계 교회에 맡기고 아무것도 그 아시아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유럽의 사회주의적 개돼지들 잔뜩 끼워놨죠. 저는 사규죄 소송으로 하면은 그들의 끼는 거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를 해야지 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 단체 아니 그런 세력에 대기업 수출 조금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의 소련 군정에 조정당하면 북한 기업 이거는 북한 기업은 민족해방 당파성의 혼연일체 기억이죠. 남한 우파의 기준으로 북한에 조정당한 거지. 북한 쪽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시족에 자기들 뜻대로 일치 단결했다. 조갑재 기자가 계속 외면하고 있는 진실. 북한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 그 정신에 거의 가까우며 일당 독재 정당화로서 춘추대일 마인드를 입고 있다. 문재왕의 통일전선은 남로 북로의 연합으로 6.25 전쟁의 북중러 기억이고 남루당 사회단체는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러니까 호남천도교에 연결된 건국준비위원회와 그것이 뿌리에선 20년대 신간의 운동까지 다 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왕 통일운동 기원에는 또 남북 공동성명도 있고 이것은 남북 모두 체제 위기를 나타냈는데 북한 남북 공동 성명함으로써 남한 안기부 세력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북한은 수령제로 차단해버렸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어떻게 북한 간첩 내려오는 거 방어로 그렇게 해서 독재체제가 형성됐는데 북한은 이때 대남 종교 통일전선 공작으로 내부에서 함락시키려 했죠. 북한의 대남 종교 통일전선은 천도교 청우당이 WCC를 조정하면서 나타났죠. 2013년 WCC 부산대회는 사기성이 이 사진만 봐도 날 수 있습니다. 이 불교, 유교 원불교 참여자들 이 양반들 유대교로서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그 헬라 신앙과 겹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걸까 그 중심임을 인정하고 들어온 건가요? 인정 안 하고 들어온 거잖아. 조상신 중심으로 뭉치는 게 그 유대교 하나님인 양 사기를 쳐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WCC가 알고 이런 행사를 지원했으면은 알고 했어요 한마디로. 결국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 뿌리는 맹자가 있었고 정은이 생각으로 여기진 대부분의 생각이 문장 독자적 생각이다. 즉 북한 공산당의 그 지령 지시를 받는 남한 세력이 아니라 거의 뭐 대기업의 하청이나 아웃소싱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독자적인 문장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다. 1990년 문익환 김일성 만남 때도 북로당과 남로당의 그 결합한 한 단체처럼 이렇게 이런 대담 형식이 있는데 이제 이 대회 이후로 90년 이후로 북한의 대남 공장은 남한 정부의 그 독자적인 아웃소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장이 아웃소싱 하는 거고. 근데 조갑재 기자는 계급 투쟁론으로 문장을 해석하는데 도대체 문장을 알긴 아는지 의문입니다. 6.15하고 백낙청의 분단체제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백낙청의 분단체제로는 민족해방과 민족민주주의 결합 의도입니다. 이거는 남로와 북로가 결합되고 그래서 남로 북로 연합체 민주주의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반유신 체제 때 그 대남 종교 통일 전선 할 때부터 형성된 게 광주 민중항쟁을 걸쳐서 87년에 나타난 민족 통일전선 단체 민통련이 나타났죠. 결국은 부족과 얽혀진 민족해방 이념이 핵심인데 소련 꼭두가시라는 보는 반공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요즘 좌파들이 소련 크렘린 궁전이 중화주의다라고 보는 게 완전히 시각은 다른데 사실은 똑같은 걸 규정합니다. 레닌 사회주의는 동방정교회고 사회주의 혁명파 신채호 선생은 춘추추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죠. 러시아 혁명사의 이중 권력과 구대 왕조 신앙의 전복 신앙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남루당 운동에 이승만 정부에 진압당하며 월북당했던 이들의 종족적 복수로서 민족해방운동이 핵심이 됩니다. 계급주의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조갑재 기자의 주장이 맞다면은 한국의 서방사회 부르주아가 있고 서방사회 부르주아에 부정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중세로 돌아가려는 그런 기본적으로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인 특유의 그런 전제 군주 신론에 복종한 차원으로 공산당이 운동이 자본가 계급에 복수를 한다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빼버리고 유대교를 읽으면은 순전히 복수로만 읽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계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항도 철저하게 중국 문명 차원이고 북한이나 중공이나 고대사 문명에서 투쟁성을 다 끌어냈지. 국가주의 충분해국의 권력 집중이 아니라 고려한 방제 대승불교가 극강의 권력 집중입니다. 대승불교제 권력 집중이 모든 권력을 족장에게 모으는 거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모이는 거하고 묘하게 겹치죠. 기본소득제도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하는 거하고 겹쳐지고 박헌영의 8월 태제, 현정세와 우달의 임무 이것도 권력 집중이죠. 문재왕의 남북 문제와 일당 독재는 한 몸이고 포퓰리즘이 세금 폭탄 및 부동산 떡상은 그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계급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좌파 부족주의 문장과 추미애 조국 윤미향은 좌파 부족주의로 민족해방주의로 보는 게 현실의 사실을 반영하는 거고 조갑재 기자는 전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 지금 그 영남 천도교 그 중화주의로 그 내세워서 그 논하는 것도 약간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계급투 뭐 문장이 계급주의다 하는 게 상당히 좀 뭐랄까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 문장에 계급투쟁론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자는 사실 전해야 되잖아요. 판문점 선언은 1922년 레닌의 민족해방주의와 그것이 그 만주 그 러시아 혁명 이후 만주 그 접경지대 중국과 소련 접경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고대 그 중국 사상 영향으로 나타난 그 번안한 레닌의 민족해방주의 그로 나타나고 그것이 쭉 오늘까지 이어져서 그 판문점 선언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각종 부동산 세금 폭탄을 수반하는 부동산 가격의 과잉 떡상은 결국은 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하라고 할 때 그런 그 슬라브 민족주의를 그 강제하는 그런 권력 중심체의 그 과잉 권력으로 그 독재하고 연결된다. 결국 부족주의하고 좌파 민족주의하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하고 뭐 부족주의, 좌파 부족주의 이런 것이 연결되는데 계급주의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부패한 자본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모습과 좌파 민족해방주의의 그 콜라보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년 이전의 반공서적만을 보고서 좌파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혹은 좌파를 공격하는 척만 하면서 본질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조합적 기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